자, HL 만두의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핵심은 하반기 로봇 액추에이터 수주 활동부터 2028년, 2029년까지 양산 시나리오가 지금 빼곡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과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지 그걸 오늘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꼭 시청을 하셔야겠죠. 일단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한번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급격한 하락에 대한 레벨 다운 현상들이 나와주곤 있지만 앞쪽에 강한 거래 대금들이 실렸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 일수가 하루하루 증가할 때마다 이 매도 음향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 대금들이 강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일부 지금 수급이 약화가 된 상황에서 투매 물량이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AHL 만두의 가치 투자라는 그런 물량들 있죠. 뭐 메이저드 물량. 그 물량들은 지금 전혀 나가는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1년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를 일단 1차적으로 해주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이 1년선이 터무니없이 깨진다. 그럼 아랫단에 2년선까지도 일단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더 베스트적이에요. 앞쪽에 장대 양봉, 밑꼬리를 달고 장대 양봉 올려줬던 구간들 있죠. 이 구간의 시가 라인까지 오면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서 구름대에 대한 선행스판이 많이 얇아진 모습들이긴 하지만 여기 매물이 그만큼 많이 없다라는 거죠. 매물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반등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월봉상에서도 이 물량 많은 구간대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바닥을 잡고 다시금 반등이 들어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HL 만두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EBP부터 SDW 그리고 IDB2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과 로봇 액추에이터, 로봇택시에 대한 확장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AHL 만도 자체는요. 브레이크 핸들 만드는 회사로만 보면요. 여러분들 답을 조금만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 보고서에서 전기차 판매를 지금 2,300만 대, 전체 자동차 판매의 28%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EV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부품사가 같이 좋아지는 구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기계식 부품이 전자식 제동과 조향, 형가로 바뀌는 그 길목을 누가 잡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HL 만도가 지금 다시 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IDB2 통합 전자제동 장치와 전자식 조향, 그리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 세 가지 조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로봇 연맹도 지금 월드 로보틱스 2025 보고서에서 2024년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가 54만 2천 대였고 4년 연속 무려 50만 대를 넘어갔다라고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로봇이 늘면 뭐가 필요해요? 몸통보다 먼저 관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는 모터랑 감속기, 센서, 제어기를 묶어서 로봇 팔과 다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부품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HL 만두는요, 완성 로봇주라기보다는 로봇의 관절을 납품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부품 양산 업체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업은 어떤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일단 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올해 1분기 매출이 2조 3,117억이에요. 영업이익이 936억이죠. OPM을 봤을 땐 사실 4%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가 늘어났고요. 컨센서스 대비 약 5%를 상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고객사 보상금 100억 원을 빼면요. 일단 OPM이 한 3.6%까지도 내려오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작년 4분기 품질 충당금과 SPM 사업 중단 비용으로 흔들렸던 구간에서 정상화가 일부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로봇 프리미엄은 훨씬 더 빨리 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발견한 포인트는 뭐냐?
주가는 말 그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데 실제 방어선은요, 전장 셰시 쪽에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1분기 신규 수주가 2조 7천억 정도가 되고요. 연간 목표인 13조 원의 21%를 지금 채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전자품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67%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증권의 4월 30일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이때 말한 핵심이 뭐냐면 자동차를 넘어서서 로봇과 로봇택시로 확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량 매출 비중도 2020년에 8.3%에서 25년 31.5%, 그리고 올해는 36.5%, 그 전망까지도 지금 올라와주고 있죠. 그럼 이거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수주와 매출 믹스가 같이 바뀌는 구조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업 구조를 한번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HL만두는요, 차에 손과 발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로봇의 팔과 다리, 거기에 관절로 넘어가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동조향 현가는 자동차가 멈추고 돌고 균형을 잡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걸 로봇택시에 넣으면요, 장시간 자율주행의 안정성이 되고요. 휴머노이드에 넣게 되면은 관절에 대한 부분들의 제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IT 선도 기업 두 곳에서도 전자식 조향과 전자식 브레이크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글로벌 EV 업체와 빅테크 자회사인 웨이모 등 세계사에도 이미 전자식 조향을 포함을 해서 제동과 조향, 현가 제품 공급을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HL만두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놓고 보면요. 일단 지금 중국 2개사의 로보택시에는 전자식 조향이나 전자식 브레이크가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글로벌 EV 업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인 웨이모 쪽에도 제동 조향, 현가 제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휴머노이드 OEM은 모터와 감속기, 센서 제어기 통합, 액추에이터로 지금 이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HL만두는 로보택시에서 장시간 주행 안정성을 이미 검증을 하고 또 여기에 그 양상 경험을 휴머노이드 관절로 확장을 시키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매출을 2조 3천억, 글로벌 점유율을 10%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8년 파일럿 라인이나 그리고 29년 북미와 한국 등의 글로벌 사이트 양상 계획도 지금 같이 언급을 했죠. 거기에 지금 조성현 HL만도 부회장이 올해 1월 CE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차 업력을 가진 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부품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언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HL만두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자동차 안전 부품의 내구성과 제어, 대량 양산에 대한 역량을 로봇 관절로 옮기겠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동종사랑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현대모비스와 콘티넨탈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현대모비스가 올해 1분기 OPM이 5.2%입니다. 콘티넨탈 같은 경우는 조정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이 11.9%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HL만두가 지금 4%죠. 그러면 지금 콘티넨탈 11.9%와 HL만두 4%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HL만두는 글로벌 고마진 전장 부품사처럼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수익성이 좀 낮기는 해요. 대신에 IDB2와 통합 전자제동 장치, 그리고 전자식 조향과 로보택시, 액추에이터 믹스가 같이 올라온다면요, 단순하게 중류 부품사 멀티플에서 충분하게 벗어날 여지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존의 안에 또 기존에 고유한 그 제품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사실 크게 부각이 받을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IDB2부터 전자식 조향, 로보택시, 액추에이터 이 구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게 믹스로 올라온다면은 이야기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월 12일에 그때 당시 한번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죠. 그 이후에 급등량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로봇 매출이 언제 찍히느냐를 다시 묻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V도 지금 글로벌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5월 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북미도 마이너스, 유럽만 일단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또 뭐 히토류도 변수가 되는 거예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액추에이터 한 개의 히토류 자석이 한 3에서 4kg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관련 미 정부 계약이 네오디뮴 그리고 프라세오디뮴 이 가격 하한이 110달러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리스크만 놓고 보면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원가 부담은 동시에 중국제의 공급망을 가진 부품사에서도 전략적인 가치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맞긴 하지만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일단 5만 원대권인데 지금 와이즈 리포트 기준으로 볼 때는 컨센이 목표가가 한 76,950원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목표가를 95,000원 제시를 했고요. 흥국증권이 8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계산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2035년도 로봇 액추에이터 매출 목표가 2조 3천억 정도가 되죠. 여기에 2025년도 매출이 9조 4,548원이니까 8억이니까 이거랑 비교하게 되면은 대략 24.3% 정도가 나와요. 나누기를 통하면은.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현 상황에서는 목표가와 현재 주가를 놓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로봇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보조 사업이 아니라 전사 매출 구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규모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부품사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의 플러스 로봇이 완전한 모멘텀으로 탈바꿈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 일단은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수주에 대한 활동, 그리고 2027년 사족 보행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매출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2028년부터 9년까지는요, 글로벌 양산 시작이 순서가 됩니다. 만약에 하반기 수주가 실제로 확인이 되고 로봇 프리미엄이 단기 테마에서 장기 매출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반대로 수주가 없이 지금처럼 기대만 남아 있다면 올해 1분기 OPM 4%짜리 자동차 부품주 밸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요, 딱 이거예요. AHL 만두는 말 그대로 지금 싸졌다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전장품에 대한 수주 비중이 67%, 30년까지 매출이 14조 원, OPM을 6% 이상 목표, 그리고 35년까지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2조 3천억 원의 목표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도 17.84%다 보니까 단순하게 개인 테마주 수급만으로는 보기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들 이 종목을 보실 때는 말 그대로 로봇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IDB2랑 통합 전자 제동 장치, 그리고 전자식 조향과 로보택시 그 고객에서 늘어나는지, 그런 다음에 하반기 액추에이터 수주가 잡히는지 그걸 꼭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가 앞으로 자동차의 손발을 넘어서서 로봇의 관절까지 먹는 그림을 올해 하반기 수주로 증명을 시켜주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답이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L만두의 핵심 인사이트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분석한 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